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 고3 팀장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뭐랄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고1 예비 설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볍게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어머니 이제, 코로나 시대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면을 해서, 어머님 저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되게 즐겁고 밝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고3 팀장으로서 또 수능 후에 이제 2학년, 3학년들 어머님들 모시고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뭐랄까 좀 혼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좀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좋은 얘기, 진짜 자랑을 하려면요, 어머님 저희 막 국영수 탐까지 111 뜨고 막 물리 하나 3뜬 친구도 있고요. 막 1111 뜨고 탐구만 2, 3뜬 친구도 있고요.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선생님의 마음상 뭐 잘 가는 애는 뭘 해도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층의 친구들이라던가 혹은 수능이나 이런 거의 변화 때문에 좀 쓸린 친구들, 좀 마음 아픈 친구들이 더 생각이 나고 더 걱정이 되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이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들이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 혹시 2학년 어머님들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1학년 어머님들이시고요. 네. 그렇구나. 일단 뭐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직격탄을 받고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뭐 2학년, 3학년 아까 우리 송쌤 말씀해 주신 뭐 좋은 말씀 들으셨을 건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볼까 합니다. 약간 입시 제도도 입시 제도지만 평촌에서 또 제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끌고 왔을 때 우리 현재 친구 제가 데리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아이가 몇 점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이렇게 수능을 봤습니다, 어머님. 이라는 좀 현실감 느껴지는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간단하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2022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은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시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저야 이제 저희가 국어학원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요소가 되겠지요. 미리 예고가 됐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이미 아이들이 특히 2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 언어와 매체를 언제 하는가, 화작과 화법과 작문은 언제 이제 수업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 안내를 대충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들이 조금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제 양명여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동안고 같은 경우 학교들이 이제 원래 독서 과목이 아니라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했었는데 지금 2학년 2학기 들어와서 독서로 바꾼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3학년으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교육과정 편제가 조금씩 바뀌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이 고3에 올라가서 하는 공부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99% 사실 EBS예요. EBS고 사실 이제 언어와 매체다라는 수업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EBS 수능 특강 독서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는 거의 선택 과목보다는 그냥 EBS 중심의 이제 수업을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이렇게 수업을 하면 뭐 EBS를 많이 해주니까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빨리 움직이는 학교, 뭐 평촌고 같은 경우는 또 아예 1학기에 독서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언매를 또 나중에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학교들이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매 같은 경우는 사실 2학년 때 교과서 자체 내에서 문법을 좀 다뤄주고 3학년 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교들이. 이게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어 선생님들을 여러 명 두고 커리큘럼을 여러 개 해서 뭐 두 분의 선생님은 독서를 하고 뭐 두 분의 선생님은 문법을 하고 뭐 이렇게라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교육 환경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잘 되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목고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는 시수별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각각 다른 수업들을 하시고 시험 범위에서도 뭐 문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뭐 독서 프린트를 주면서 이제 문법 수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가장 결론의 스포를 말씀드리면 정말
입시 제도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평가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교육 과정의 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역시나 제가 평가원에서 따온 건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 자료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의 국어 능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평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EBS에서 말하고 있는 올해 수능, 그리고 올해와 비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시면요.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 송쌤이 제가 말씀드릴 걸 이제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긴 한데 이게 참 모순이에요, 어머님들. 보시면 이게 아까 송쌤도 말씀 153점 만점에 이제 표점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작년 수능의 경우는 100점 만점에 아까 보셨던 144점입니다. 근데 올해 수능에서는 지금 만점이면 153점. 이거는 이제 대성 마이맥에서 올라와 있는 점수고요. 메가스터디에서는 147점에서 8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럼 144점에서 153점까지 지금 편차가 무려 6.5점 이상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이들 입장에서 비슷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던가 이제 뭐 평가기관에서는 그래도 작년 수준이었다.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수능 끝나고 나서 이틀 있다 나온 시험에서는요. 국어는 평이했다라고 뉴스가 떴어요. 애들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저희 고3 아이들. 평이했을 리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너무 힘들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보고 있는 입시 제도와 우리 아이들의 격차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극상위는 제외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대성 의대관이라던가 정말 뭐 의대를 가기 위한 재수권 아이들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할만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저희도 지금 안야외고 다녔던 이제 반 친구들이 와갖고 문제 어땠나 하고 봤으면 그냥 무난했대요. 그렇게 본 애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어땠을까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독서 같은 경우가 말이 많죠. 네, 사실 예비 시행이라는 이제 이번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예비 시행 지문에서는 비문학이 3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 앞에 독서 영역에 한 지문이 늘어났고 9월과 연동해서 10월 역시나 수능에서도 4지문으로 지금 이제 체제가 굳혀진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학 4지문 중에 7작품이 나왔는데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EBS 연계에 대한 거를 조금 좀 눈여겨보실 부분.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이제 송쌤과 좀 다르게 말씀을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제 선택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표점이나 혹은 등급의 격차를 주는 것 이상으로 어머님들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매우 큰 영향을 줘요. 혹시 어떤 부분일지 혹시 짐작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어머님 1번부터 풀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부터 풀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3 친구들한테 무조건 잘하는 영역부터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다 풀고 많이 맞는 게 사실 시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지문 못 푼다 하더라도 푼 거를 많이 맞으면 점수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앞에서부터 푸는 것보다 끊임없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거의 8, 90% 가까운 친구들은 무조건 선택 영역부터 풉니다. 화법 이번에 시험 이따 보여드릴게요. 화법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화작에서 이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그 앞으로 돌아와서 독서를 푸는데 독서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문학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의 자기 멘탈. 어머니 사실 고3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그 시험을 잘 끌어가고 자기 페이스대로 푸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라던가 혹은 이제 평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 본인답게 풀지 못하고 아쉬운 시험, 눈물 나는 시험이 돼버린다는 점.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화작하고 언어의 매체, 이쪽은 이제 대성 마이맥 자료고요. 이쪽은 이제 EBS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료라고 봤는데 어머님 여기서 이제 보실 게 2점 차이의 1등급 컷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이게 제가 6월 모의고사에 이제 고3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1등급 컷 화작이 90점이었고요.
엄매가 86점이었습니다. 무려 4점 차이였죠. 근데 이 4점 차이가 2, 3, 4등급 갈수록 그게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화법을 선택한 친구들에 비해서 엄매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보면 이제 90점이 돼야 화작 친구들은 1등급인데 엄매 친구들은 2점짜리 기준 2개를 더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움직였어요. 특히 신성이나 혹은 이제 좀 배경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화작한 친구들, 야 무조건 지금 여름방학 때 우리 엄매 파갖고 무조건 엄매로 돌린 다음에 엄매로 공부를 하자. 그래야 나중에 점수든 등급 컷이든 유리할 거야. 실제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다 엄매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매 차이가 좀 그러면서 의외로 엄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장점도 있어요. 시간 단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권 친구들의 엄매 친구들은 손해를 봤어요. 왜냐면 자기가 공부한 가성비 대비 점수나 등급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작 친구들 같은 경우 중하위권 친구들 역시나 무너졌습니다. 왜요? 화작에서 한두 문제로 맞았어야 되는데 맞지를 못하고 화작에서부터 무너지다 보니까 맞을 점수들을 못 맞고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리한 사람들은 뭐냐? 역시나 극상위권. 정말 잘하는 친구들과 흔들리지 않고 이제 페이스 유지했던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선택 과목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혹은 표점 점수까지 너무 지나치게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유불리가 좀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도 저한테 딱 선생님 엄매를 할까요? 화작을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엄매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이유는 공부하기보다는 엄매가 진짜 힘듭니다. 문법이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 뭐 경계고 혹시 어머님들 안양외고 어머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문법을 해주는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힘을 뺐어요. 그러니까 경계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사실 작년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17기를 보면 아예 문법 체계를 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고3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까지 넣어서 시험 범위를 넣었는데 이번에 1학년 경계고 1학기 기말에 문법 문제가 의문의 변동, 교체, 된소리 되기까지만 해서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선택 영역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심을 좀 빼고 있는 분위기예요. 다른 학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의문의 변동부터 중세고까지 모두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부 정보만 1학년 때 배우고 사실 나머지 선택 과목은 자기들이 선택을 할 때 언어 매체라는 책 혹은 화법과 장미라는 책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학교에서 수월하게 잘 될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요령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선택을 해서 파고들면 유리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사실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양외고 담임 그리고 경계고 담임인데요.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엊그저께도 저 한 경계고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모의고사 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머님들? 예. 근데 거기에서 막상 모의고사를 봤더니 선생님 저 문법에서만 3개를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겨울방학에 문법 해야 될까 봐요.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래 우리 문법 무조건 해야 돼. 저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커리큘럼상 1학기 때는 문법이 아니라 일단 학교에서 모두 내신이 문학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가 엄매 대신에 화작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문법 지식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으로. 근데 그런 학교 커리큘럼과 아이의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에도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부터 이제 화작 엄매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지금 고2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두 영역 다 특히나 이제 엄매가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겨울방학이나 정말 정 안 되겠으면 육모까지 보고 바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화작은 이거 이상으로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언니. 화작은 이번 정말 저도 실제 풀어봤지만 화작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지진 않거든요. 근데 엄매는 이번에 평이했어요. 근데 엄매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차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너무 빠르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참 입시판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실제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뉴스에선 평이하다고 하고
등급 컷으로도 떨어졌는데도 자꾸 이제 들리는 말이라던가 입시 분석가들 말을 듣는데 우리 애들이 특히나 양명여고 3학년 친구 한 명이 이제 수능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 당장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 갈까요 말까요? 어차피 점수 안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고 봤더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답도 안 보이고 시간은 가고 있고 자꾸자꾸 뒤에 남은 질문 생각나다 보니까 80분 자체를 아예 멘붕의 상황에서 뭐를 풀고 있는지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고 푼 거예요. 아 진짜 국어 너무 망했다. 쉬는 시간 내내 울었대요. 어떻게든 멘탈을 붙잡고 풀어야지. 근데 수학을 봤는데 수학도 어려워요. 그래서 밥도 못 먹었대요. 점심때도. 그러고 나서 영어를 봤는데 영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역 친구들이라던가 혹은 좀 평소에 시험과 연습의 격차가 많이 나는 친구들이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이제 지금은 아직 확정 등급 컷이 아니니까 또 점수를 들어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70점대 중후반쯤. 그래서 너 이 컷이 3이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지만 너 이거 될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야 돼. 너 잘 생각해. 너 이거 붙으면 최저 맞추는 거 그럼 가는 거야. 아 무조건 일단 면접 보러 가. 그래서 울고는 네 그럼 내일 면접 보러 갈게요 했는데 이틀 만에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컷을 들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진짜 픽스로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데리고 있는 뭐 과천외고나 외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신성이나 뭐 동안고 지금 이 동안고 친구는 뭐 제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의 자랑이자 네, 전교 1등 0.1.09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좀 또 드릴 말씀도 있긴 하겠지만 마음이 너무 급하고 초조했다. 근데 이거는 점수가 내신이든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든 평소에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든 다들 국어 영역이라는 특성상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심지어 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등급 컷의 변동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 말이 더 맞았다. 그죠? 이제 뭐 뉴스에서 평이하다 했다 하더라도 막상 뚜껑 까보니까 어려운 시험은 맞았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유형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비문학의 앞에 지문에 독서 지문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 맛배기처럼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과천외고 2학년이라던가 아까 양명여고 2학년 같은 경우가 지금 2학년 2학기에 독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는 한두 개 들어가고 이제 외부 프린트를 통해서 독서 영역이라고 하는 비문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백운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제 실제 수능하고 조금씩 연계되는 지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앞지문이 아니죠. 이제 뒷부분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지문 체제 확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머님, 문장이 짧아지고 문단이 짧아졌어요. 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6월 모의고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저도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6월 모의고사는 전체 길이가 한 6,300자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올해 수능의 비문학 지문을 글자 수를 세보니까 한 5,200자? 거의 1,000자 가까이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이게 함정이에요. 글이 짧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글이 짧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문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애들이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대충 주어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문장 자체에 그 숨겨진 의도라던가 추론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따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문장 자체에서 약간 눈으로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현격히 적어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정말 제가 데리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직격다 맞은 애들이 2등급대 애들이에요. 진짜. 정말 농담 아니고요. 신기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센스라던가 요령이라던가 기존의 머리로 모의고사 지문을 풀 때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맞추는 비율이 좀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맞추는 비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충 봐서 그러네 이렇게만 읽어서는 옆에 있는 선지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네. 그러면 아까 걔랑 얘랑은 반대라는 거네. 이러네. 그러면 아까 걔랑은 이거랑은 또 공통점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일단 짧잖아요. 그냥 직독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선지 가니까 선지도 모르겠어. 그럼 이 선지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 어떻게 풀까요?
선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 선지랑 똑같은 문장을 찾아요. 진짜 이건 1등급 애들도 그래요. 당황하면 일단 익숙한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애들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들 이렇게 지키고 나면 두세 개가 꼭 남아요. 그 중에 하나를 찍어요.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 확 떨어지는 거예요. 2, 3등급의 결정타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고른 게 아니라 아닌 것 빼고 대충 찍다 보니까 거기서 정답률이 떨어지면서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체계가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동의를 안 하는데 일부 지금 이제 평가원들이라 평가 분석하는 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리트 지문이라 들어보셨죠? 이제 법학 접성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리트나 미트 지문 같은 경우랑 똑같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수능의 기출에서 벗어나서 결이 다른 좀 더 어렵고 논리적인 지문을 풀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대세입니다. 사실 저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어머님. 저희는 여름방학 때 이미 애들하고 리트 지문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잘 풀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려운 지문만 때려준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해 습관 및 훈련이라고 말한 게 아까 그 말씀입니다. 당황하면 눈치 싸움이 아니라 일치불일치 틀린 그림 찾기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빨리 문장을 좀 제대로 분석하고 원리를 파악하는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제 2, 3, 4등급 특히나 이제 3, 4, 5등급으로 점점 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풀이가 일치불일치처럼 풀었던 친구들은 계속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독서 영역이 너무나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 대한 혹은 모의고사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EBS 문학입니다. 자, 문학에서는 이 포인트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문학의 연계가, EBS 연계가 50%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50%가요. 지금 7지문 중에 3지문이 연계가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능 기준으로 보시면 7지문 중에 4지문이 연계였습니다. 혹시 차이가 딱 한 지문이죠? 근데 이 한 지문이 뭐 엄청 크잖아요 라고 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50%야 큰일 났어 라고 말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큰 타격은 없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지문들 속에서 보시면 사실 뭐 이육사라던가 혹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현대 소설이 지금 비연계로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아무래도 텍스트가 길잖아요. 그런데 낯선 작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좀 부담감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건 비연계의 지문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나있는 비연계가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이육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윤은길 작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다 최근에 연 한 5년 안짝에 평가원의 시험에 나왔던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요. 낯선 작가들의 위험성, 그러니까 낯선 작가를 선택해서 시험 보려는 위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비연계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기출 문제 푸는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보였던 작가 또 보이고 보였던 작가 또 보인다라는 특성이 좀 있어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강인한 의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윤은길 작가는 9켤레 구두의 사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문학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유명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학은 사실 조금 뭐 연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평이했다. 일반적인 문제 풀 만큼 풀었다. 그리고 조금 이것도 제가 좀 뭐 자책 아니면 자책이라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들 이제 고3을 수업을 하다 보면요. 올해 뭐가 나올 거다가 사실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사가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연시조가 나오거나 혹은 작년에 수필이 나왔다. 그럼 올해는 극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기조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작년부터 이게 좀 깨지기는 했는데 올해가 가사 작품만 벌써 5년 차 동안 연속으로 나왔어요. 네, 5년. 그래서 제가 올해도 수업을 할 때 얘들아 올해는 올해까지 가사가 나오면 5년 연속 가사니까 연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연시조 많이 해야 돼서 연시조 공부를 겁나 열심히 시켰거든요. 근데 EBS에 나와 있는 가사 작품이 또 녹록지 않은 작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정은의 탕문가도 마찬가지고 뭐 면왕정가 같은 경우서 유명한 가사 작품 중심으로 보고 연시조 분석한 연습을 시켰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고전시가의 가사랑 연시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맞은 것도 아니고 뭐 틀린 것도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조 나왔네, 시조 나올 거. 그래도 유명한 또 기출에 나왔던 작품이니까. 그래서 낯설게는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흐름이 깨졌다. 작년에 가사 나왔다 해서 올해 가사 안 나올 거야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수필 나왔다, 올해 수필 안 나온다 깨졌고요. 지금 따지면 수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년 내내 연속 수필만 나오고 있습니다. 국문학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9월 모평엔 극이 사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뭐 9월과 또 별개로 나왔던 흐름이랑 또 조금 깨지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전 영역 올라운더로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무던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선제 판단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또 뒤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작입니다. 저희 학원이 성적별로 이제 3학년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위반, 그다음에 일반반, 그다음에 이제 기본반. 그래서 기본반 반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애특까지는 아니 제가 다니면 애특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기본반 친구들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어머님도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해요. 그 친구들도 되게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되게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을 가면요. 정말 진심을 다하게 수업을 하게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건 이거 꼭 봐야 돼. 이것만 봐도 돼. 이렇게만 해도 돼. 이러면서 막 좀 더 요령을 더 많이 얘기해주고 공부해야 될 거 더 얘기를 해주고 하나라도 더 좀 진짜 직결되는 공부를 하도록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3을 오래 수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푸는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를 먼저 접근했는가. 그리고 생각보다 어머님들 애들이 어려우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기질 못해요. 내가 이걸 넘기고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못 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넘겨야지 하는데도 계속 그걸 붙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한 질문을 못 풀어요. 두 질문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도 뭐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중하위권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반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수능 볼 때 떨지 마. 넘기면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화작하고 문학 세 지문 다 맞고 비문학 한 줄만 맞아도 3등급 된다. 막 이렇게 하자 화이팅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이번에 화작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나마 연습 모의고사 때마다 그래도 화작은 다 맞고 뭐 문학에서 한두 개 틀리고 비문학에서 못 푸는 거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속에 그래도 믿을 만한 거 내가 화작만 15분 컷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걸 다 계산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화작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자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보기 지문도 굉장히 많아졌고 비교해야 되는 대상도 2개 이상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머니 여기서 오답률 2위를 보시면 이게 화작이에요. 오답률 2위가 화작입니다. 뒤에 있는 추론 문제라던가 일치불일치를 이겼어요. 화작 친구들 중에 오답률이 저는 제가 고3을 가르치면서 이게 처음 봐요. 이게 픽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40번 문제가 제가 뒤에서 아닌가 여기 있구나. 예, 요 문제. 이 40번 문제가요, 어머니 3점이잖아요.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왜 3점이지? 하고 저도 들어갔는데 풀 때 순간 잠깐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여기 이 가라는 범위가 보이시죠? 지문이 가를 기준으로 나랑 비교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학생 원의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본 거죠. 가하고 나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안 봤던 건데 그 순간 애들은 가만 해서 판단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학생 1에 대한 성격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딨어 답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멘붕이 오다 보니까 진짜 선지도 잘 만들었고 꼼꼼하게 한 문제여서 화작이 오답률 2위가 나왔다. 정말 역대급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흐름 그리고 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걸리면 문학보다 비문학에서 훨씬 더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문을 못 푼 친구들이 아마 부지기수, 중위권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쭉쭉쭉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엄매는 또 잘 나왔을까요? 자, 엄매에서의 특이점 뭐냐면요, 어머님. 육모에서,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에서는 중세국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선 중세국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중세국어 문제가 지문형 문법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연습이 안 됐던 친구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시험지를 매번 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아까 40번 문제처럼 변수로 적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거예요. 중세국어 문제보다 더 아이들이 많이 틀던 문제가 이 38번 문제인데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만 보는 게 아니라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까지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 머릿속에는 서술어의 자릿수, 대응하는 문장 성분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조건을 2개 이상씩 찾아가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건 아마 이 2조건을 다 체크하지 못한 친구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조금 더 꼼꼼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그 변화의 포함 요소를 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풀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체 영역 같은 경우도 올해 수능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매체 문제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뭐였냐면 그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문장의 문법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매체로 난이도를 가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문법이 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언매랑 화작 말씀을 드렸지만 언매 친구들이 그러니까 언매를 하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문법 문제만 빡시게 공부를 해두면 확실히 답을 고르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화작을 하는 친구들은 한 15분 정도 걸려야 11문제를 푼다 하면요. 보통 언매 친구들은 10분, 빠르면 10분 안짝에도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러니까 5분이 남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게 굉장히 큽니다. 5분이면요. 문학지문 하나 이상 더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 대비 시간을 절약하고 표준 점수까지 높았다면 언매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월에 애들이 대거 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언매로 이동을 하면서 시험을 봤던 건데 올해는 지금 이 수능 분위기에서는 언매를 쉽게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작을 같이 어렵게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점 자체나 등급은 이제 비슷해졌지만 이제 각각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이제 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언매 영향력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1번, 38번 나왔는데 이 41번 문제 아까 매체에서의 그 문법 요소가 문제라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언매 영역의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비문학입니다. 독서 영역이라는 거. 무조건 독서가 우리의 수능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짜는 이제 팀장의 입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리트 지문에 대한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의 베이스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어려운 지문만 푼다고 실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요, 문제는요, 지문 자체는요, 지문 내용하고 문제 어떻게 보면 정답 고르는 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별개일 수도 있어요. 수능을 예를 들어 보면요. 한 지문을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3번으로 다 찍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거기서 3번이 3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6점 맞는 거예요, 어머니.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이상하다. 나 분명히 내용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았는데 채점을 하니까 이상하게 틀려요. 지금 2학년 친구들 굉장히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보면요. 선지 문장 자체를 제대로 독해도 못하고 문장 자체를 분석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하고 문제 풀이까지 연결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지문만 풀어버릇하면 그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풀이 능력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학년이든 제가 여기 와서 고3 할 때는 무조건 클리닉 때 혹은 첫 교재는 문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독해력은 정말 문장 읽기부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부터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공부량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문장만 뜯어본다고 해서 실력은 오르지 않으니까 그만큼 해야 될 게 좀 많아진 거죠. 문장 공부부터 문단 공부부터 문장 글 전체에다가 어려운 지문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정신 차리면 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실어, 애들 입장에서는 정실어라고 하잖아요. 내신 다 포기하고
겨울방학 때부터 윈터 좀 다니면서 빡세게 공부하면 그래 등급컷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는 공부가 녹록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단시간에 빠르게 모의고 기출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몇 개 돌리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 믿음이 이제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비 고3 친구들은 정말 지금부터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예비 고2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부터라도 가장 기본적인 국어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인 게 현재 저도 경계고 안양여고를 이제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친구들의 가장 큰 착각이 지금 1등급이 내년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1등급인데 2학년 때 1등급 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학년 때 1등급인 10명 친구들이 2학년 가면 한 7, 8명을 줄어요. 그리고 2학년 때 국어 1등급인 친구들 중에 3학년 올라가서 1등급 유지하는 친구들 반도 안 됩니다. 왜요? 범위가 다르잖아요. 3학년 올라가면 재수생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3년 연속 내내 계속 1등급이었다? 이건 마치 중학교 땐 100점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왜 100점 못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올라가고 시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방심하지 않고 기본을 얼마나 철저하게 계속 다지면서 문제에 대한 노출도 해주고 끊임없이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개념어하고요. 어휘예요, 어머님들. 제가 아직 저희 애들이 수능 끝나고 와서 다 부르진 않았는데 한번 시켜보면 궁금해요, 어머님. 언어의 조탁이라는 단어를 아는 고3 친구들이 많을까요? 네, 그리고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는 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개념어라던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낱말. 그러니까 이번에 독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된 낱말 자체가 좀 까다로웠어요. 뭐 수렴하고 있다, 뭐 상향적 극상을 뭐 수렴하고 있다, 뭐 대응해서 뭐 조응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조금 난이도 있게 좀 있어 보이게 문장을 쓰다 보니까 뭐 물론 무던하게 이제 어휘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좀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위권 친구들부터는 읽기는 있는데 머릿속에 확 꽂히게 읽지는 아마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경계고입니다. 경계고 같은 경우는 아예 어휘 문제집을 한 권을 선택해서 풀고요. 올해 이번에 안양외고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어휘 프린트를 18장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도 한자성어라던가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의 베이스가 국어에 어휘부터 안 돼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어머님들도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경 지식입니다. 저희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서 홍보해야 돼. 우리가 맞춘 거 다 얘기하고 와. 다 잘했다고 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솔직히 담도 잡고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